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11개월 만에 또다시 훈련병 2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16곳의 전통시장에 82억 원을 투입해 배송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보험을 가입하는 등 전통시장 현대화와 화재 안전구축 사업을 실시합니다.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주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CCTV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4km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죠. 그렇지만 결코 갈 수 없는 북녘 땅, 분단의 현실과 마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의 애기봉인데요. 네, 해발 154m. 6.25 전쟁 때 격전이 벌어졌던 이곳에선 북한 개풍문의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리던 곳이지만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4년 철탑이 철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이 최근 평화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분단 76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예전에 북쪽을 환히 비췄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연천군은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2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달 28일 입소한 훈련병들로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1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지난 6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지난해 11월 9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9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9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흘째 하루 확진자 6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군별로는 안산시가 77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28명, 연천 25명, 동두천 15명, 양주 1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3.2%로 전날보다 1.4%포인트 올랐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통시장 현대화와 화재 안전 구축을 위해 82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먼저 현대화 사업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16곳에 60억 원을 투입해 아케이드와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2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화재 보험 가입 사업을 벌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군에 등록된 전통시장과 상점과 상권 활성화 구역 등입니다.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길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주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감시를 할 수 있는 CCTV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CCTV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돼 실시간 모니터링은 어려웠는데요. 이에 따라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통합 관제센터와 연결해 쓰레기 투기 현장을 즉시 적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영상 분석 기능을 갖춘 AI CCTV를 도입해 단속 효과를 더욱 높였습니다. 지난 6일 부경대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부울경 언론학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변화와 또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 취재와 보도가 시작된 건 지난 1998년. 그 후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역 속에서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제작해 왔습니다. 지역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지역 문화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지 역할을 하는 등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흐름 속에 지역 채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되면서 지역 채널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지역 방송 발전 지원은 지상파 방송에만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케이블 TV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촘촘히 담는 열린 창구로서 지역 채널 지역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6일 열린 불경 언론학회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채널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MZ 세대들은 요즘 워낙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집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 등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접목을 좀 시켜서 좀 전파력이 있는 MZ 세대를 조금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학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채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과 더욱 밀착하는 차별화된 채널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지역 커머스의 성장을 이끌고 이제는 지역성 구현에 장애가 되는 정부 규제의 철폐와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제36대 경기도 행정 1부지사에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임명됐습니다. 오병권 부지사는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부천 부시장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 부지사는 코로나19 방역에 매진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기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공연과 영화 등의 문화예술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죠.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콘텐츠 산업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콘텐츠 산업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게 현실인데요. 경기도의회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비대면 생활입니다. 때문에 여가 생활도 비대면으로 가능한 콘텐츠 산업이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부각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변화에 민감한 산업인 만큼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겨나지만 그만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의회는 창업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 이제 창업한 그 기업들이 보다 이제 튼실한 중견 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부분도 좀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창업이나 또 중견 기업으로 커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콘텐츠 산업은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 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문화산업 확산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지사 개념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두고 창업 기업에게 입주 공간과 제작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창업 기업들에게 입주 공간 제공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 지원을 해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나 멘토링, 그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이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문화예술계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문화유딜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긴급 예산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디 뮤지션이나 영화 제작자, 지역 서점과 1인 창작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콘텐츠 제작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좀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 배송과 홍보를 좀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좀 서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무엇보다 콘텐츠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같은 1인 창작자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좀 막아보고 그다음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2020년에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라는 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누구나 그 불공정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고 법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이 밖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과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콘텐츠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바다나 하천 또 호수 등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수면을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바닷가 주변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슬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주변 허가를 받지 않고 버젓이 영업 중인 한 음식점. 식당하고 계시는데 식품 접대가 명확히 하셨어요? 운영을 안 한다고 하지만 수족관엔 수산물이 가득. 식당 내부엔 손님용 테이블과 메뉴판이, 냉장고엔 판매용으로 보이는 주류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노래방 기계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금어기 기간에 무단으로 꽃게를 잡은 어민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창을 열어보니 불법 포획한 꽃게가 나옵니다. 아까 금어기인 거 다 알고 계시다고 했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등 도내 5개 시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미신고 영업 중인 카페와 음식점, 바닷가 인근에 아궁이 닭장 같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 등 총 1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22년도 수사 시에는 위법 행위 다발 지역에 대한 현황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영중 상시 예찰을 등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특사경은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각 시군에 행정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며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GTV 이슬비입니다. 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죠. 참 편리하긴 한데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택가에서는 소음 피해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단속을 하려 해도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한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달려갑니다. 시도 때도 없는 오토바이 굉음은 일상이 됐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시합을 하는 건지 방방 소리가 새벽도 없어요. 이처럼 시민 불편이 늘면서 지난 1일 경찰과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단속 결과 모두 1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소음 관련 단속은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은 105데시벨 이상일 때만 단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음으로 인한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 초과로 단속 기준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리보다 너무 높게 규정되어 있어 경찰청에서 환경부로 단속 기준 강화를 요청하여 부산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이륜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한 13만 7천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을 할 때 신속보다는 안전을 챙기고 시민들에게는 배달 시간이 약간 늦더라도 안전을 위해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